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은요, 이 책이에요. 헤빗. 네,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네,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습관에 대해서는 또 연초니까 습관에 대한 것들을 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특히 저는 의지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습관 들이기가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간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백치미, 100일 동안 치열하게 나를 바꾸기에 미치다라고 하는 이 백치미 프로젝트도 저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습관 들이기를 잘 못하고 3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저처럼 습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저처럼 습관 들이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좀 골라왔습니다. 우선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며칠을 하면 습관이 된대요. 내 몸에 습관이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21일 또는 66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20일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고 저도 66일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에 있지 않다. 사실은 그 일을 21일 동안 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21일이 아니래요. 66일도 아니래요. 그러면 며칠일까?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습관 들이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습관 들이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맘먹었어.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실패해 보신 경험 있잖아요. 왜 안 되던가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매일 감사일기 써야지 했는데 막 안 돼. 저는 한때 화장을 하도 안 지우고 자서 화장 지우고 자기가 습관 들이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마음을 먹었어.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하루 막 또 이틀날 또 막 해야지 막 했어.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습관 들이기를 실패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게을러서 양성현 선생님 기대가 높아서 기대가 높아서 그쵸. 그러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은 목표를 잡는 것도 안 좋다고 하긴 하네요. 네. 세상에 좋고 재밌는 게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해요. 맞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네. 이번 한 번만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을 못 이기는 거네요. 삶의 체질화가 안 돼서, 그렇죠.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서, 대부분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이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얘기하셨어요. 이 책이 잘 쓰긴 잘 썼네요. 우리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의지가 약해서라고 하는데 의지 약해서가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높거나 낮거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박수! 그러니까 윤주님, 아리나님, 정모님, 혹시 내빠님, 저처럼 의지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래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래요. 박수, 박수, 박수. 네, 그러면 뭐 때문일까? 그러면은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나는 맘먹으면 딱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높은 건 아니었다. 그럼 뭘까?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저는 되게 맞아 막 그랬었거든요. 뭐였냐면 우선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를 세우면 마치 가장 큰 난관을 넘은 것처럼 뿌듯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흡족해지는 것이다. 벌써 절반이나 해냈네? 그럴 만도 하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은 우리가 결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절박한 순간까지 중대한 결심을 미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뭔가를 결심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성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어떠세요? 순식간에 살이 빠질 것 같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어 실력도 금방 쑥쑥 늘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린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거에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거에 너무 열심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먹을까를 너무너무 공을 세워서 오랜 시간 너무 열심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예를 들면 결심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결심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결심에 너무 많이 써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심하는데, 작정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쓰니까 작정하고 난 다음에 윤주님, 저 책 내 책 있어요. 지금 사러 갑니다. 윤주님. 윤주님 너무 웃겨. 윤주님이랑 너무 좋은 파트너야, 우리. 어, 저는 이 문장이 사실은 40페이지밖에 지금 이 책이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냐면요. 거의 400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40페이지, 10분의 1을 읽은 건데, 그런데 제가 너무 무릅치는 문장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결정하는 데까지 너무너무 열심을 들여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한 것 같아,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화 사고, 운동복 사고, 어디 가서 할까? 막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할까? 막 유튜브 뭘 볼까? 막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동을 쓰니까, 힘을 많이 쓰니까, 양성현님 맞아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네.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운동을 못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복 사고 다 어떻게 해요? 힘들다. 내일부터 하지 뭐. 일주일 후에 하지. 그래서 하기도 전에 몸살 나시는 분들 있죠. 하기 전에 너무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선택에만. 지금 다들 모두 내 얘기 같다고 막 몇 페이지냐면요. 이창고님 이 책 있으세요? 40페이지입니다. 네. 헤빗의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양정모님 말 맞아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뿌듯해하는 거야.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왔다 하면서 반왔으니까 아유 뭐 이러면서 또 고삐를 늦추는 거지요. 운동복 사는데 아유 너무너무 우리 너무 많이 애를 쓴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할까? 어디 센터에 등록을 할까? 그 몇 개월을 할까? 할인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애를 많이 쓰면 실제 운동하러 갈 힘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무조건 선택은 빨리 하고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공을 들이니 결심 후에 한 것 같은 성공감을 느끼는 거. 또 하나는 결심하는데 너무나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즉각 예를 들면 운동복을 많이 입으시는 거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사는데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곽 소장님이 달리기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화만 신으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에 너무 많이 지연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선택에 대해서 성공감을 가져서 선택 이후에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성공감에 도취돼서 안 한다. 어, 너무나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40페이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몇 페이지냐면요. 78페이지예요. 헤비 78페이지를 제가 또
맞아요. 그냥 팍 해야 됩니다, 이선 언니. 맞아요. 즉시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습관 들이기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냥 운동하기면 달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은 과정이 있으면 안 하기 십상이다. 나중에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마찰력을 줄여라. 지금 뭔가 습관 들이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과정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을 줄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책을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마찰력 얘기까지만 제가 아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78페이지입니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시작하는 뇌와 반복하는 뇌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대박이죠. 이를 시작할 때에 사용되는 뇌의 부분과요. 이를 지속할 때에 활용되는 뇌가요. 분리가 되어 있대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어떤 과제를 배울 때는 실행 제어 기능과 관련한 뇌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처음 과제를 배울 때 못하니까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습관은 의식적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습관은 의식적 상태에서 하는 걸까요? 무의식적 상태에서 하는 걸까요? 무의식적 상태죠. 그런데 맞아요. 습관은요. 무의식적 상태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 닦을 때요. 입 닦을 때 '아 화장실을 가야지. 칫솔 뚜껑을 열어야지. 칫솔을 파야지. 요만큼만 해야지.'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 상태에서의 뇌 영역 부분이 활동화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습관을 들이기 전 예를 들면 나는 네. 헤빗 맞습니다. 웬디 우드의 네 맞아요. 운전도 무의식이에요, 김윤영 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운전 배울 땐 어때요? 기어를 넣어야지. 그리고 시동을 건다. 기어를 넣는다. 기어 넣는다. 요즘에 기어 안 넣죠.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보자기 메고서 학교 다녔었거든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고무신 신고 학교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이렇습니다. 기어는 잊어 주세요. 네. 시동을 뭐 창문을 연다. 창문을 연대요. 차문을 연다. 네. 네. 시동을 건다. 또 누른다. 시동 버튼을 누른다. 뭐 이렇잖아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 상태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처음 할 때에는 의식적 상태의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일기 써야지 어떻게 해요? 의식적 상태로 감사일기 안 썼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알람 왜 맞춰 놔요? 무의식적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식적 상태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알람을 자꾸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 맞다. 감사일기 쓰기로 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웃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처음 어떤 과제를 배울 땐 실행 제어 기능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와는 반대로 그 과제를 반복할 때에는 전혀 다른 뇌의 영역 활동량이 증가했다. 즉, 인간의 신경 시스템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영역과 무언가를 지속하는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박, 대박. 네.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적 상태에서 뭔가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초반엔 의식적 상태에서 이것을 알람을 자꾸만 주고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상태가 되려면 의식적 상태에서부터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손가락 뼈었어요. 죄송해요, 은주님.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습관 들이려고 하지만 실제 습관은 의식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의지가
의지를 계속 갖고서는 지금 감사일기 쓰고 있다면 사실 그건 아직 습관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의지 없이 그냥 자기 전에 자연스럽게 책상에 와서 노트를 펴고 쓰는 거, 이게 정말 습관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와, 장학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거였어? 우리 정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식적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로 오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0 일, 20 일이라고 한 시간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소진되니까 작은 일로 습관들이 하는 게 중요해요. 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걸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의지를 갖고, 의식을 갖고 막 습관을 들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뭐냐?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총 3부인가 4부로 되어 있거든요. 총 이 책은 총 1부, 2부 안 보이시죠?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습관들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2부예요. 2부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의지를 갖지 않고도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맨날 해야지, 해야지. 무의식. 맞아요. 무의식. 의지를 갖지 않고도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네. 아, 무의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구나. 정리. 상 줄게, 상 줄게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풀이를 내릴까?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1번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윤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저자와 출판사와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금연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냥 실내에서 막 흡연했었죠. 실내에서 막 흡연을 막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내 흡연자가 아예 없죠.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었을까? 흡연하는 상황들이 많이 줄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선 언니 마무리하지 마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우선 법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우선 "실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법이 만들어져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근데 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내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흡연 장소를 실내가 안 되고 실외여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마시멜로우를 눈앞에다 넣어. 정민님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때요? 괴로우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앞에다 두고 나 다이어트 중인데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의지를 막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의지를 발휘하는 게 한 번은 돼도 두 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들인데 의지가 갖고 있는 이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지만으로는 습관 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치워. 안 먹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장소를 떠나야 돼요. 그쵸? 적어도 앞에 있지 말아야지. 그럼 저쪽 문 앞에라도 가 있다든가. 그쵸? 아니면 마스크라도 냄새를 안 맡는다든가. 음식을 안 보는 것만으로도 음식 앞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황의 힘입니다. 습관들이고 싶다고 하신다면 바로 뭐예요? 상황을 재배열하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요. 137페이지를 보면 습관 설계 법칙 1.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하신다면, 감사일기를 잘 쓰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 머리맡에 감사일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운동화가 눈앞에 보인다든가. 네. 아니면 잘 뛸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으로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 세팅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환경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천 선생님 어디 오세요?" 아니 "어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이거를 박 선생님도 한번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뛰지 않게 만들려면 뛰지 말라고 호소문을 붙이는 것보다 뛰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아마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화단에다가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화단에다가 꽃을 심어 놨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담배를 꽁초를 안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재배열할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일기 쓰기가 이번에 백치미 3탄의 제 주제인데요. 그래서 감사일기장을 책상 위에, 침대 바로 머리맡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뒀어요. 그랬더니 자려고 누울 때 감사일기장이 딱 보이니까요,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황을 재배열할 것인가. 근데 이때 상황을 재배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상황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영상이 끝나면 바로 그다음 영상으로 재생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끝나면 더 볼까 말까 제가 결정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재생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더 보게 만드는 거죠. 맥도날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햄버거랑 콜라만 주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어 "여러분 혹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감자튀김도 주문하시나요?" 뭐 "감자튀김도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너무 얼떨결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감자튀김 생각을 안 했는데 "감자튀김도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네"란 대답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찰력을 없애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상황을 재별한다고 하는 건 왜 상황을 재별하는 게 중요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몸에 있지 않은 그 행동을 하려면 의식을 갖다가 자꾸 의지를 갖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의지를 조금 덜 쓰고 하게 되는 거죠. 감사일기 써야 돼, 써야 돼. 안 그래도 알람이 울리면 또는 감사일기 써야 돼, 써야 돼. 안 해도 감사일기장이 옆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재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찰력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무실 때 운동복을 입고 주무세요. 그러면 운동복을 입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복 안 갈아입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나가면 되는 거죠. 운동화랑 운동복 입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찰력을 줄이는 방법이죠. 물론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다. 말하자면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찰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이 마찰력을 줄이는 것도 마찰력을 높여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입고 자는 거 마찰력을 인제 우리가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인 거지 않겠습니까? 또 마찰력을 좀 줄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충동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뭔가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체크카드나 이런 거 아니고 현금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동 구매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거.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공기를 줄이는 거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헤빗의 책에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예. 카드 자르기 윤준이 좋습니다. 꼭 자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읽었고요. 또 우리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를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나머지 이 책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렸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좀 읽어 드리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을 좀 이렇게 막 다 안 읽으셔도요. 읽으신 효과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네. 그러면 요 헤빗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소심살롱에서 한번 할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 이거 추천해 네, 그것도 읽어보고요. 제가 또 준비된 책이 있어요. 제가 아직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책은 미리 알려드리고 읽어오시면 네, 같이 또 그 책을 몇 페이지씩 보면서 이거 거의 김은영님 그거 같지 않으세요? 소심살롱 온라인 소심살롱 라이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소심살롱이라고 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이 다 제가 이렇게 몇 페이지를 보고 같이 읽고 막 이러거든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추천해 드린 책은 또 제가 우리 공간 클래식 속방이랑 해서 같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제가 좀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하시는데 좋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오늘 여러분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하기. 네, 댓글 남겨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네, 우리 못 만나니까 우리 라이브로 자주자주 뵙죠.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드리고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미님, 좋았어요. 와, 좋아요. 슬기 강사님, 네. 영서연님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최호수님, 조금 늦게 오신 거 다음에 오실 때는 네, 또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 막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슬기 채팅방에다가 이슬기 강사님 지금 대구에 계시고요. 오늘 아마 이 채팅방에는 없지만 문혜영 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병원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대구에 계세요. 우리 이슬기 강사님, 문혜영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공감과 그리고 위로 그리고 격려와 회복의 에너지를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쏴. 네, 꼭 네.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네, 바랍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슬기 강사님, 문혜영 강사님, 그리고 대구에 계신 시민분들, 많은 분들 응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기도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평온하세요. 네, 지금은 판단, 혐오, 미움 멈추시고 우리 안에 연민과 평온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온하세요. 안녕.